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자, 오늘도 굿모닝 예.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뇌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조아연 최종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이제 공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열려라 단톡방. 오 뭐야? PD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도넛 도넛 3개. 세 개요. 아니 근데 학생이 5명인데 그래요. 누구 코에 붙이죠? 조금만 더 쓰시죠, 피디님. 먼저 발견한 사람이 다 모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피디님. 고맙다는 사람은 진짜 슬기밖에 없네. 아하, 이런 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레이드가. 감사합니다. 아니 도넛 조금만 더 주시지. 그러게요. 누가 먹는 거야 저거? 저도 주세요, 피디님. 여기 우리한테도 좀 치즈. 무슨. 답장한 거 처음 봤습니다. 자, 문제 나가기 전에 규칙 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제가 나간 뒤에 5초 이내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고요. 자, 두 분은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우리 다혜양이 문제를 사전적으로 공동작업, 협력, 합작이라는 뜻으로 이종기업 간의 협업을 뜻함. 네. 공동 작업에서 딱 느낌이 오네요. 오, 그렇죠. 네. 좀 바로 아는 눈치인데 네, 그럼 이거는 5초까지 힌트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5초까지 자. 들어갔습니다. 정답! 정답.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스펠링은요? 네? 자, 허를 찌르는. 네. 네. 콜라보레이션은 사실은 그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뭐 폰 같은 거 네. 좀 유명한 패션 브랜드와 폰 가서 무슨 맞아요. 무슨 브라다폰 그쵸, 같은 그쵸. 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대중적으로는요 그런 거 뭐 로이킴과 정준영의 뭐 그쵸. 같이 하는 거 그런 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대중적으로 많이 쓰였던 음악이 것 되게 같아요. 많이 쓰여서 아마 좀 대중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 단어가. 예전에 좀 기업 브랜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명품과 또 일반 브랜드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렇죠, 대란이 맞아요. 일어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네. 오. 그죠? H&M 아, 예. 그 거기와 어디였죠? 거기와 뭐 발땡, 네, 뭐 이런 데도 아, 네. 되게 맞아요. 둘이 그런 걸로 잘 통하시는 사이시군요. 여자는 또 이런 걸로 또 대등당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볍게 맞췄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문제가 짧다. 선거의 선거의 사원칙. 가원칙. 그렇지만 정확히 알아야 되죠. 짧은데. 네. 또 선거 사실은 알 것 시즌이어서. 같아요. 비밀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비밀 선거? 네. 네. 비밀 사원칙이라. 선거, 네. 평등해야 하고 그쵸. 또 직접 가서 대리 그렇죠. 경험하지 않고 네. 직접 가. 근데 하나가 하나가 누구나 어느 정도 자격이 정말 되면 일반적인 다 거예요, 아주 진짜. 예. 노멀한 아주 노멀한 오디너리한. 알고 봤습니다. 뭡니까? 정답. 정답! 비밀, 네. 직접, 네. 평등, 보통. 네, 맞아요? 보통. 슬기 학생 땡. 보통. 기업 평등. 네, 정답입니다. 네, 예. 맞추셨어요. 공부에는 좀 축하드립니다. 쉽지만은 많이 헷갈리는 게요. 네. 평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아. 한 명이 한 표를 갖고 있다라는 게 평등인 거고 네. 보통은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라고 해서 보통 선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시험 문제 나올 때 보통 선거하고 평등 선거를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네. 네, 1인 한 표가 보통인 걸로 또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거를 평등 선거 원칙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그걸 완전 헷갈리지 않았으면. 네. 예. 다음 문제 맞춰볼게요. 자, 문학과 저널리스트 분야에 뛰어난 작품을 수여하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이 상은 무엇일까요? 언론인 조셉. 조셉. 여기, 네, 땡땡땡의 유언에 따라서. 자, 사실 영어만 읽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저기. 네. 우리 정철진 선생님도 기자였을 때 탈 뻔했다는 진짜요? 그렇죠. 네, 맞아요. 탈 뻔. 막판 3명까지 들어갔다가 네. 대단하네요, 네, 정말. 아닌 거 알죠? 문제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 안에 알죠? 힌트가 네. 있다는 것이 힌트죠. 문제 안 해요. 네. 또 꼭 미국일 필요는 없다. 이거 그 슈퍼맨 애인 역으로 나오는 있잖아요. 네. 그 기자가 이제 이 상을 타게 되는 계기가 네네. 우리에게 슈퍼맨은 필요 없다. 그런 걸로 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정말 영화상 세 글자죠? 네, 영화상에서 네. 이 상을 탔거든요.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저 그냥 찍겠습니다. 세 글자. 네. 정답. 정답. 조세플. 조세프. 아니 이거 두번이라지 않아요? 저기 써 있는데 조셉 필리처라고 써 있는데. 네. 세상에. 너무 다 맞추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아연 학생이 알겠습니다. 방송을 아는 것 같아요. 문제 가운데 답이 있다는 걸 맹신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빨리 풀고 싶습니다. 재수 학생이 마치 크크크가 좀, 네. 그거 왜 웃는 거죠? 아연 학생의 반응을 본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알고 있었냐는 듯이. 네, 문제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기초로 한 북한 조선 노동당의 유일 지도자상. 역시 이것도 좀 상인. 그러게 요즘 같은 사상. 네, 지도 사상. 전 지도자상이라고 합니다. 지도 사상입니다. 이거는 뉴스에서 요즘에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네.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네. 네. 알 것 같은데 네. 긴가민가하네요. 두 개 중에 조금 헷갈리는데요. 뭐랑 뭐예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네. 지읒 우리한테 말도 말해도 해보세요, 돼요. 말도 우리한테 해보세요. 말해도 돼요, 이게. 성분 사상인지 주체 사상인지 조금 헷갈려요. 둘 중에 있습니다. 둘 중에 있어요? 네. 반반의 확률. 네. 70%.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정답. 정답. 주체 사상. 주인이라는 것에 좀 그렇죠. 힌트가.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모순 아닌가요, 선생님? 왜요? 약간 주체 사상이라는 게 조금 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종교랑 비슷하게 저 사상을 처음에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종교를 보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갓이 신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의 주체를 저쪽에 던진다. 저기 같은 경우는 수령님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체를 저쪽에 맞춘다, 던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약간 종교랑 비슷하게 좀 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말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격화를 그렇죠. 시도한 네, 그런 네. 느낌인 건가요? 제가 이해한 거랑 조금 그 주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도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게요. 그래서 학생이 딱 맞췄어요. 플리처가 영어로 답이 있었어요. 제대로 어제 졸면서 지으셨나 봐요. 네, 자, 태희군이 문제 냈습니다. 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 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 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 책임자 및 감사 부처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글로 하면 너무 쉬워서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한글이랑 영어랑 두 용어가 있나요, 선생님? 한글을 한다면요. 호루라기 부는 소녀 뭐 이런 필이 나요. 저 앞에 글자는 알 것 같아요. 삐 이거 맞죠? 네. 뒤에가 뭐예요? 맞췄죠, 저도. 뭐랑 합성어 맞나요? 제가 기사에서 그렇죠. 본 거 네. 같은데. 사람. 이거를 부는 사람이라는 부는 뜻인 것 사람. 같아요. 피리 네, 생각났습니다. 뭘까요?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정답! 정답. 휘슬 블로워? 블로워? 맞아요? 블로워인가? 맞는지. 퀴즈 불러봐요? 블로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었는데 기사에서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글로 하면 내부 고발자라고 하고 영어로 휘슬 불러. 그러니까 뭔가 나쁜 것을 봤을 때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경각심을 일으킨다. 그렇죠. 해가지고 그런 뜻을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아연 학생은 조용조용하게 4문제나 맞췄습니다. 그래요? 네. 대단하다. 어때요? 선전한 소감 좀.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들께서 좀 알기 쉽게 힌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선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번 주에. 네. 자, 오늘 아연 학생이 4문제 가뿐하게 맞춰줬고요. 자, 이번에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국토와 산업, 인재까지 해외 자본에 팔리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재 유출 현상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잘 키운 인재를 일본에서 직접 모셔간다. 네. IT 인재들만, 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연 학생이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나나요?
저도 일본에서 네. 대거 한국 인재들을 유치를 한다라는 기사도 봤고 또 특히 중국에서 우리 반도체 인재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뭐 1년 동안 받는 연봉을 3년 동안 9배를 주겠다. 뭐 최고급 주택과 뭐 나중에 자녀 교육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 뭐 100여 명이 넘는 연구진들이 그런 제안을 받았고 또 실제로 흔들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이러한 이유는 이제 힘들게 석박사까지 취득해서 우리나라 국내 업체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잦은 야근과 뭐 주말을 반납해야 된다는 등 또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이유가 된다고 해서 좀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IT 산업을 좀 뿌리채 흔들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우리 아연 학생이 말한 것 같은 조건을 정말 제시를 한다면 네. 사실 솔깃해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해외 자본의 유입, 또 인재 유출 같은 현상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아주 뛰어나게 치고 나가면서부터 아마 이런 네네네. 기술 유출과 인재 유출들이 많이 네. 나오게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최근에 인재 유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류와 엮이면서 중국 쪽에서 우리 인재들과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네. 유출되는 빼가는 뭐 그런 이슈들도 많이 그동안에 또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기술 유출과 같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거야 뭐 그냥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져와라. 네. 인재라기보단 기술 유출에 가깝거든요. 네. 정말 걱정해야 될 건 우리의 그 막 이제 뛰어놀아야 될 인턴급인 거죠. 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일본 가서 취업하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일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 앞으로 장래도 역시 인재 있는데 그 인재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기술들을 쓸 거잖아요. 네. 익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 지금 왜 이런 게 시작됐냐라고 한다면 그런 인재들을 대접해주지 못하는 이 사회의 어떤 구조나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하면 인턴을 해가지고 뭘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열정페이다 뭐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딱 맞아요.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인재들이 못 견디고 나가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쌤. 네. 그 이제 인재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이번 게 약간 딜레마인 게요. 이게 저스트 인재 유출이 아니라 네. 분명히 인재이기는 한데 국내에서 어떤 하나의 좀 실수 아닌 실수를 뭐 이렇게 겪어서 네. 약간 버림받은 이런 인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기술 유출, 인재 유출 얘기하지만은 이제 국부 유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토, 뭐 요즘엔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사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국토 유출, 이 뭐 우리 국부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볼까 이 두 가지 이슈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연 학생은 국토나 자원이 외국에 팔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어느 정도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뭐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익금을 다시 해외로 돌려줘야 네. 된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제가 뭐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금융시장도 외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고 네. 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좀 해외 자본의 의지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철 쌤. 네, 이제 국부 유출 관련한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바람까지 해외 자본에 팔린다. 아, 이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고. 바람까지. 네. 예. 최근에 뭐 제주도 땅들을 이 차이나 머니들이 와서 산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텐데 이번 기사는 이 제주 바람을 이 외국 자본이 사간다. 과연 뭐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이 여기 제주도에 있는 3달 풍력 발전 단지를 운영하는 한신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 지분의 30%를 태국의 에너지 기업에 이제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풍력 회사고 이 땅이 제주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바람도 제주 바람이다. 이제 여기에서 이런 제목이 뽑힌 건데요. 여기에서는 하나의 좀 특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런 풍력 같은 경우에 기업을 외국 자본에게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요. 근데 이 3달 풍력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시가 적용되는 2013년 3월 이전에 사업 허가가 났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는 실은 이런 에너지 기업들을 외국 자본이 못 사는데 이전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판매가 됐고 이제 지분들이 인수가 됐는데 과연 이 태국 기업으로 넘어간 이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하고 앞으로 뭐 이런 제주도 바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해외 자본들이 사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더 이상 뭐 외국인 투자가 왔다고 해서 이걸 꼭 긍정적으로만 바라봐야 되나? 이런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더 우리가 많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데 예. 심영래 씨하고 이제 황우석 박사 이 두 명입니다. 이 심영래와 황우석 박사를
해외 자본에 빼앗겨도 괜찮은 걸까? 아마도 취준생들 면접 관련한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심영래 감독이 디워2를 만들게 되는데 제작비 900억,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이제 이 중국의 한 기업을 통해서 이제 펀딩을 받았다. 심영래 감독 같은 경우에 현재 디어1 어느 정도 영화 뭐 흥에 오르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위에 많은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그 어느 기업에 또 투자자가 없었는데 이제 중국에 가서 유치를 했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심영래 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황우석 박사 사진과 함께 이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노벨상 후보에서 대국민 사기꾼으로 전락했는데 당시에는 분명히 이제 이게 일종의 잘못으로 밝혀졌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 세계 뭐 리비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러시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세계 각국의 수요가 몰리는데 단 한 나라 우리나라만 아직은 눈길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황우석 박사가 당시에는 분명히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는데 그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기사 맨 마지막에는 이런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여기요. 이 과연 이 승자 독식과 패자 부활전 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기사는 논조를 실었는데요. 과연 이 심영래 씨, 심영래 감독 또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이 패자 부활에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대로 해외 자본에 이걸 그냥 유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정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명 잘 들었고요. 아연 학생, 만약에 해외 유명 기업에서 아연 학생한테 스카웃이 왔어요. 네. 정말 솔깃한 조건으로 제안이 왔어요. 네.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네. 그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솔직히 말하면. 네. 예. 안타깝지만 저는 가겠습니다. 네. 자, 아연 학생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안타깝네요, 정말. 진짜,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 두 개를 정리해줬는데도, 예. 근데 재환 씨 같은 네. 경우도 네. 여기서 이제 열심히 방송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중국에서 네. 10배를 줄 테니까 와가지고 네. 한류를 한번 지켜봐라라고 해서 기회가 오면은 가실 거예요? 이걸 하실 거예요? 이거 10배요? 예, 이거에 그럼 100배. 100배? 예. 단적인 예로 추자연 씨가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조연으로 크게 빛을 발하지는 사실 못했다가 중국 가서 정말 대박이 났잖아요. 그쵸, 그쵸. 뭐 그런 사례를 빗대어서 봤을 때 네네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 인수할래요. 네. 그래, 저도 갈 것 같습니다. 예. 100배라면 네. 10배까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여기 그게 고만고만해요, 사실. 자, 현재 현실이 이렇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 이번 기사에서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마지막에 승자 독식 이런 것들이 좀 닿았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지금 1등 제일주의 그런 거. 가령 저는 이런 거 얘기 잘못하면 이제 또 큰일 나는 게 바로 손현재 얘기인데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계에서 뭐 3, 4위, 4, 5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신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1등을 못 한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리플을 보면 예. 뭐 김연아처럼 그렇게 1등도 못 해봤으면서 뭘 그러냐라는 식으로 근데 세계 그 곡이 드는 게 쉬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그런 식의 하는 것이 너무 1등 제일주의의 어떤 한 단면이 아닐까. 그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만 봤을 땐 좀 그런 면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1등 막욕한 더러운 세상. 아연 학생은 이번 이슈에서 어떻게 궁금한 단어나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첫 번째 기사를 보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네. 그 디워2를 제작하는 심영래 감독의 어떤 점을 보고 그 중국 기업이 그 1000억에 가까운 그 막대한 작품을 투자한 그거는 이건 참. 조금 그게 조금 아이러니.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영화 평론가를 한 4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사라진 무비크라는 잡지에 네. 꾸준히 기고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영화 관계자를 많이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되게 우리나라에서 특수기술로 정말 유명한 곳의 그 최고 책임자라고 네. 그 만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떤 영화 하셨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해요. 뭐 하여튼 기술은 최고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근데 아니 무슨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그분이 간 다음에 용가리 하신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약간 부끄러워하는 용가리를 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데 근데 옆에서 보기엔 그런 CG 기술은 그때는 최고인 네.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CG랑 그런 것들은 예전부터 좀 최고를 추구하면서 좋은 걸 하려고 굉장히 했거든요.
아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많이 발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연 학생과 함께 이번 이슈에 대해서 아무튼 다른 톡방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시안 쌤께서 또 다른 의제를 하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그 인재가 나가고 있고요. 네. 황우석 박사나 심영래 그 씨 같은 경우도 하나의 예지만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취준생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 인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청년 인재들을 한국에 남게 하고 네.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제 의제를 드렸습니다. 어렵네요. 네. 두 분 MC는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사실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에 나가서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친다는 건 개인으로 보면 기회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책 없이 너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뺏기고 있는 점이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충분히 남을 만한 메리트를 제안을 한다면 당연히 떠나지 않고 우리 나라에 남겠죠. 그래서 뭐 기업 차원에서 좀 메리트 있는 조건들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한 씨는 어때요? 맞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요. 거기 덧붙여서 막 이상한 생각을 했거든요. 막 항공권을 없애야 된다. 예,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방법을 없애야 된다. 또는 공항을 폐쇄해야 된다. 공항을 폐쇄해야 된다. 예, 또는 그 이제 스카우트 받은 그 사람의 여자친구나 와이프를 일단 외국에 보낸 다음에 그 외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준 다음에 다시 돌려와가지고 여보 거긴 가지 마 제발 이렇게 해서 네, 한간의 소문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해봤지만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메리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다면은 아쉽게도 그쪽으로 가는 것도 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네. 아연 학생은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실제로 기업에 있었을 때 생각을 한 건데 많은 기업들이 사실 사람을 비용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진짜 인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많은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말씀하셨던 어떤 메리트나 보상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서서 조금 어떤 환경 변화를 좀 이해를 하고 직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니즈를 파악하는 게 인재 유출을 막고 또 유지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아연 학생 말이 진짜 하나 맞는 게 있어요. 네. 하나 맞는 게 여러 가지 다 맞지만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서 취업한 친구의 이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얘기를 봤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갔더니 사람 대접해서 좋더라. 네, 맞아요. 바로 그거. 예, 여기는 이제 너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이다라는 느낌을 너무 준대요. 누구라도 대체할 수 있다. 네. 근데 거기는 정말 너밖에 없구나라는 사람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슷한 월급이라도 난 일본에 있겠다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몰라온 댓글들 한번 볼까요? 네. 자, 태수 학생, 급여를 늘리고 복지를 증가시킨다. 네.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야말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네, 다혜 학생, 국내 대학원을 활성화시킨다. 대학원 수업의 결과 질과 아낌없는 연구 지원을 통하여 국내 학생들의 공부 욕구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슬기 학생,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 이공계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한다.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 대비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기 힘든 현실 때문일 것이다. 아하. 라는 의견 등등을 남겨줬습니다. 네. 자, 학생들의 의견 좀 공감하시나요? 네, 저는 그 김슬기 학생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돈이 최선의 수단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돈보다는 어떤 경력 관리의 기회를 제공한다던가, 뭐 자기 개발을 좀 더 도와준다던가 하는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조사한 결과 뭐 이직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유를 물어봤더니 돈 때문이라는 게 4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약간 다른 각도로 좀 보면은요. 네네. 네. 이런 방식을 못하는 게 인재가 실은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여를 올리고 복지를 증가시키고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 다 인재라면은 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복지도 하고 싶지만은 실은 인재는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인재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서 저는 오히려 접근법을 회사에서 인재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나. 그러니까 인재를 키우는 환경, 인재를 키우는 도제 시스템이라든가 우리 기업들이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도 같은 축으로 연구를 해야지 된다. 왜냐면
인재만 잘해준다가 되잖아요. 그럼 인재 아닌 친구들은 그렇죠. 뭐가 됩니까? 네, 예, 그 그렇죠. 유출되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맞습니다. 인재에 대한 처우뿐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 이게 두 축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근데 회사에서는 네. 약간 딜레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열심히 뭐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인재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 인재들이 남아있지 않고 반대로 계속 나가니까 그 체계적으로 키우고 싶지만 죽 서서 계속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연달아 가 있는 거죠. 예, 연습생 때부터 잘 키워놨는데 얘가 다른 회사를 계약을 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얼마나 아쉽겠어요, 진짜. 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황우석 박사님 얘기가 나와서 네네. 말인데 그 기업하면 윤리랑 이게 같이 가야 되고 또 어떤 보면 이익도 당연히 윤리랑 같이 되고 개인적으로 윤리가 언제나 예, 우선권에 있어야 되고 언제나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난 둘 중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는지 뭐 당연한 얘기겠죠. 윤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근데 기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술은 이제 윤리에 대해서 어떤 그 호불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은 중립적인 거고요. 그걸 쓰는 것이 문제인데 황우석 박사가 가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술은 굉장히 발전해 있고 좋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약간 그 수단과 이런 거에서 예전에는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 자체는 우리가 좀 그런 것 때문에 이 기술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기술은 좋은데요. 네. 저는 황우석 박사 이 아젠다 이슈는 실은 뭐 취준생들도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지만은 윤리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패자부활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큰 잘못을 한 사람인데 인재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는데 이 사람을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됐겠다, 뭐 이 정도 판결이면 됐겠다, 이 정도의 고생이면 됐겠다. 끝까지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딜레마인데 저는 좀 패자 부활전이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네. 한 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예. 물론 심영래 감독이 나중에 막 그 돈 임금 체불하고 막 정말 가슴 아픈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또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의 해결책, 진정성, 수준에 맞춰야 되겠지만은 한 번은 우리가 그 패자 부활전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또 윤리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은 윤리를 저버리면서까지 그런 업적을 따르는 거는 조금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 톡방에는 어떤 댓글들이 더 올라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처우 개선, 처우 개선. 2번 적극적 투자 및 지원, 3번 외국어를 하지 못해도 큰 방해받지 않도록 그 분야에 특화된 통역사 발굴 및 지원. 이분은 어차피 해외 못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좋아. 네, 그리고 우리 태희군은 가장 최고의 유인책은 돈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최고의 유인책은 돈이지 않는가. 두 번의 네. 강조. 물론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를 상쇄할 만큼의 많은 돈을 준다면 인력은 국내에 유지될 것이다. 라는 학생들. 의견들을 줬습니다. 댓글이 참, 네, 아쉽게도 네. 학생 댓글 다 확인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돈이죠. 돈이, 예, 아쉽게도 돈인 것 네, 같아서. 김태희 조금. 학생은 지금 한 번 하면서 돈을 한 4-5번 얘기했는데 그렇죠. 돈이네요. 돈. 전체적으로 다 그런 류예요. 다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 뭐 통역사도 그렇고요. 예, 뭐 적극적 투자 다 처우 개선 모든 게 다 돈이네요, 진짜. 네. 저는 오늘은 뭐 베스트 댓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네. 인재 유출에 대한 이거를 정확히 감지하지 못해낸 거예요. 그 주제가 뭐고 지금 딜레마가 뭐고 우리가 할지 모르고 야. 그냥 아주 그 노멀한 답변들. 처우 네네. 개선, 뭐 인간적인 환경, 일하는 환경 너무 네. 평이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 그럼 제 답변은 예. 제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저도 경험해보고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상당수의 직원들이 어떤 자기가 속한 기업의 어떤 조직 가치와 또 내 가치의 일체감이 결여돼서 좀 회사를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네.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채용을 했을 때부터 인재 양성까지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그렇게 인재 유출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정말 궁극적으로 근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아연 학생 의견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쌤이야 정쌤 말씀을 그대로 한 거니까 패스 답변이죠. 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이게 사실 돈 때문에 나가는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령 게임 산업 같은 경우 보면 네. 우리나라도 너무 많이 규제하고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하니까 나가는 것도 있어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좀 야 돈은 우리가 중국만큼 못 주지만 하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봐.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줄게. 돈을 많이 받고 가면 그만큼 많이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어지는데 너를 막 너의 창의성을 한번 발휘하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주면은 그래도 조금 그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그럼 베스트 댓글은 어떻게 할까요? 아연 학생과 정세대 아연 학생.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네네. 네. 오늘의 베스트 댓글은 네, 아연 학생이 직접 한 말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용기 있었어요. 예, 진짜 손을 들고 진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해외 자본에 팔리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전 첫 번째 해외 투자와 우리 자본을 빼앗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우리 땅 빼앗기고 우리 뭐 이런 에너지 빼앗기는 것은 분명히 투자와는 다른 국면이라는 거 하나 분명히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재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인재가 좋으면 무조건 잡아야 되죠. 근데 조금 흠이 있는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기회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것들도 한번 분명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제주도가 팔리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호주 같은 경우는 그중 한 60~70%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주를 생각할 때 뭐 일본 거야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호주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일본 자본을 활용해서 잘 발전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자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갑자기 야 니네 다 나가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좀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